그냥 이 우리 구두 신고 못 걸어요. 이 덧신을 꼭 받쳐 신어야 흠집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이 덧신을 신고 한번 건너보려고 합니다. 덧신을 신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 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입니다. 강 위를 지나는 통유리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네요. 겁 많은 사람들은 여기 못 지나갈 것 같아. 와, 이 바닥에 저 물이 보이는데, 이야, 물 밑에 발 밑에 흐르는 저 강을 보세요. 이게 한두 길도 아니고 이게 수십 길인데, 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앞을 바라보고 옆만 바라보고 밑엔 바라보지 말고 그래야 겁이 안 납니다. 완전히 그냥 물 위를 걷는 그런 느낌이네요.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건너 의암호 한가운데서 마주한 쏘가리상, 마치 의암호에서 힘차게 올라온 듯한 모습인데요. 일제시대에 건설한 폐삭도를 활용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아주 멋집니다. 네, 제가 이 강구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강바람도 아주 상쾌하고요. 제가 여기 아찔아찔하게 통유리길을 건너서 왔는데, 네, 제 발밑으로 흐르는 이 강이요, 춘천을 낭만의 도시로 만들어준 그 유명한 소양강이에요. 깊고 넓은 이 강물처럼 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안고 춘천의 낭만 여행을 지금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강과 호수로 둘러싸인 춘천, 의암호를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 제 옆에는 지금 소양강 처녀의 노래비도 서 있고요. 저 제 뒤에 지금 소양강 처녀 오늘 목욕을 온 날이에요. 1년에 한두 번은 저렇게 목욕 찌든 때를 아마 씻어주는 것 같은데, 아, 얼마나 또 잘 목욕을 했는지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춘천하면 생각나는 국민 애창곡 소양강 처녀 다들 아시죠? 노래 속 주인공인 소양강 처녀라는데요. 저렇게 애절한 사연을 간직한 저 소양강 처녀상인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또 누굴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가녀린 처녀로만 생각했는데 직접 와보니까 너무 커. 엄청 커. 너무 장군 같고 늠름하고 씩씩한 모습 같아. 자, 본격적인 춘천 여행을 떠나볼까요? 춘천의 진산인 봉의산입니다. 춘천 도심의 한가운데에서 도시를 지키고 있는데요. 소양정에 오르기 전에 한눈에 봐도 세월이 느껴지는 비석들이 먼저 눈에 띕니다. 비석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 이게 무슨 비예요? 선생님 방송 많이 봤는데 여행 많이 다니시면서 이런 거 처음이신가요? 이렇게 비 많은 거는 처음이에요. 아, 좀 역사가 있는 지역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선정비라고 해서 송독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송덕비, 선정비, 뭐 영세불망비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들이 산재에 있던 것을 대부분은 이제 도시 계획, 도로 확장에 의해서 이렇게 한 지역으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후에 이제 주민들은 비석거리라고 이제 쉽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석거리. 예, 예. 조선시대 후기 춘천에 부임한 관리들의 업적을 기리며 세운 비석들이라는군요. 춘천 비석거리에는 26개의 선정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춘천에는 아마도 덕 많고 선정을 베푼 분들이 많이 오셨었나 봅니다. 그럼 이게 사후에 후손들이 다 이게 아니죠, 지역민들이. 지역민들이. 예, 사후는 아니고 보통 이곳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곳을 떠나면 지역민들이 그 관리가 우리 지역에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해서 감사의 뜻으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돌아가신 후에 세운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여기서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면은 보통은 그 그렇게 감사해서 하죠. 예, 예. 성독비라든지 이런 공독비를 세워줬구만요. 맞습니다. 예. 다시 봉의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높지 않아서 산책 삼아 운동 삼아 오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계단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은 무심코 지날 수도 있는 길가의 비석 한기 앞에 또 한 번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전계심 순절비,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계심이라는 게 기년대 기생이었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관기의 딸. 관기. 예. 여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왼도비가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춘향이 아시죠? 춘향이. 춘천의 춘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춘천의 춘향이. 네, 전계심이란 여인의 정절을 이쪽 지방에 있는 선비들이 높이 사서 죽은 다음에 이곳에다 비석을 세워서 후손들에게 많이 알리는 그런 작업을 했던 곳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춘천으로 부임한 관리가 이 계심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다시 이제 한양으로 발령을 받게 되니까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오마 약속을 했고 올라갔는데 시간이 늦어지면서 또 아버지가 이제 갑바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좀 다시 한번 이제 팔게 돼요. 딸을. 딸. 네, 기생으로 다시 팔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정조가 유린당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자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 그 한양으로 올라갔던 분이 찾아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 여인의 정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퍼지니까 이제 이렇게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산을 오르다 보면은 봉의산 중턱에 위치한 소양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소양강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누정인 소양정.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꼭 명당 같은 곳이 있어요. 그것도 제일 높은 곳에. 아마 옛날 분들이 우리 아마 선조들이 그렇게 그런 곳을 잡아가지고 아마 이것도 누각이라고 그럴까 정자를 지은 것 같아요. 여긴 또 어떤 곳입니까? 이곳 소양정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3대 정자 중에 하나인데요. 뭐, 삼대 정자 중에 뭐 경포대, 경포대, 죽서로 삼척에, 죽서로. 그다음에 춘천의 소양정. 소양정. 그런데 이 소양정은 사만시대 때부터 있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된 기록을. 그래서 이 춘천 시민 사람들의 정서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런 곳이다. 네. 그래서 한때는 이요루라고 이름이 이제 불려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산과 물을 항상 이곳에서 다 안을 수 있는 곳. 예. 실질적으로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북한강과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소양강 두 개의 물줄기가 여기서 만나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편액들이 네. 많이 걸려 있어요. 이게 그래도 좀 이름 깨져 있는 사람들 글씨 같은데. 그렇죠. 뭐 다산 그렇죠? 정약용 선생님도 계시고. 아, 그래요? 정약용도 있어요? 뭐 여기 그 김시습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상촌 신음 선생님이라든가 많은 그러니까 예로부터 지금 오늘 선생님 여행하시는 코스가 예. 조선시대에 시인 묵객들이 유람하는 그런 코스를 그대로 딱 밟으신 거예요. 아, 경치도 좋지만은 춘천 시내가 하늘에 다 내려다 보여요. 이렇게 쫙뺑 들어서 산까지 쫙. 도심을 휘감은 물줄기와 멀리 보이는 산까지 가슴이 뻥 뚫립니다. 저는 지금 함께 망대로 올라가는 골목길에 와 있습니다. 이 초입에. 예, 그 망대가 무엇인지 이게 바라볼 망자 같은데 이 망대가 뭐예요? 맞아요? 바라볼 망자. 네, 맞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지대.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지대. 네네. 그럼 전망대. 네, 전망대라고 요즘은 이제 전망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다른 기능도 같이 겸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올라가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건물과 건물 사이 좁은 길을 통해 망대에 올라가다 보면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합니다. 옛날 모습이 남아 있는 동네.
남아있는 골목 이렇게 네. 얘기도 되겠네요. 그죠? 네, 거의 뭐 그대로 멈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70년대 좁은 골목길 풍경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직나직한 지붕들 사이로 우뚝 솟아있는 곳 망대. 마치 등대처럼 서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그 산동네의 화재 감시를 위한 망루였다고 합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은 잃어버렸던 빛바랜 풍경들이 다시 살아난 듯 정겨운 모습들이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여기 올라오시니까 춘천 시내가 이렇게 다 보이죠. 근데 여기가 네. 왜 망대를 짓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여기다 망대를 지었을까? 이 망대의 실질적인 것은 이렇게 전망대, 요즘 생각하는 전망대 개념보다는 초소의 개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옛날에 초소면 소방소 앞에다 저거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또 이제 지대가 높다 보니까 뭐 산불 감시나 화재 감시 초소로 일제 시대 때 그런 목적으로 지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도청 밑에 이제 그 경성 감옥이 있었는데 그게 이쪽으로 서대문 형무소 춘천 분원으로 옮기면서 이쪽에 거대하게 8,400평이라는 부재 크게 생겨요. 그러니까 목적을 두루두루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70년대, 80년대 이 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집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지금 2020년대, 7, 80년대 생활상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골목길 그래서 뭐 여행자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앞다퉈 지어지고 재개발에 소외되면서 어쩔 수 없이 멈춰진 풍경들. 가난하지만 왠지 모를 정겨움이 느껴지는데요. 나직한 담벼락과 허름한 기와 사이로 난 이 골목이 구불구불 이어진 곳. 하지만 이곳은 추억 속이 아닌 현실 속에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춘천에는 또 하나 유명한 골목이 있는데요. 온통 회색빛이었던 좁은 골목길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바로 이 알록달록 무지갯빛으로 그려놓은 벽화입니다. 이런 벽화는 화가들이 그렸겠죠? 화가가 그린 작품도 있고요. 주민들과 학생들이 지원해서 한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인데 수준이 조금씩 이제 다르잖아요. 정감 있는 것도 있고, 예, 전문적인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벽화를 그려놓으니까 동네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일단 밝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 풍경이 벌써 다르다니까. 이렇게 그냥 센 옛날 골목 생각하다 들어다가 이게 무슨 골목이야? 벽화가 있네 이런단 말이죠. 어둡고 칙칙했던 골목길에 그림이 더해지면서 화사하고 걷고 싶은 길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낭만 마을 벽화 골목. 모퉁이를 돌면은 누군가를 만날 것 같은데 적막하기만 하네요. 그런데 참 이 골목이요 예전에는 여기가 애들이 놀이터였어. 우리도 골목에서 많이 놀아봤잖아요. 저도 놀아봤습니다. 여기서 구슬치기하고 제기도 차고 별짓 다 했잖아 애기들. 근데 큰 길 깔아 안 나고 이 골목만 이용했다고 애기들이. 왜? 차가 안 지나다니까 부모들이 지금 네. 안심하고 내보낼 수 있는 곳이 골목길이라고. 근데 지금은 애기들이 집안에서 뭐냐 이거야. 이럴 때 나와서 같이 어울리면 좋은데 이건 무슨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엉뚱한 데 앉아가지고 인터넷이나 하고 말이죠. 그 아이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벽화를 더 그려야 되나? 뭘로 할까요? 뭐 맛있는 거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놀이가 있어야 돼. 예. 애들한테 놀이를 줘야 돼요. 다시 옛날 그 모습을 좀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할 일이 그게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의암댐이 건설되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 의암호입니다. 춘천을 호반의 도시로 만든 의암호에는 인어가 산다고 하는데요. 호수 옆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바위 위에 외로이 앉아있는 인어상이 있습니다. 의암호에서 헤엄치다가 잠시 바위에 올라와 쉬는 걸까요?
사막산과 의하모가 어우러진 풍경은 사시사철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데요. 북한강을 옆에 끼고 또다시 달려봅니다. 춘천 관광의 1번지라고 불리우는 남이섬 앞에 와 있습니다. 예, 저희 남이섬에 와본 지 한 25, 6년 됐어요. 격세지감을 느끼네. 그때는 이런 배가 없었고요. 그때는 통통배 비슷하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 너무 차이가 나고 변했네요. 강원도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을 흘러가는 북한강에는 여러 섬들이 있는데요. 나루터는 경기도 가평이지만 남이섬은 춘천에 속한 섬인데요.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푸르른 물결을 따라 남이섬으로 들어갑니다. 청평댐이 건설되면서 생긴 북한강 위의 작은 섬 남이섬. 육지와 그리 멀지 않지만은 문화와 예술이 가득한 낭만의 섬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싱그럽고 활력이 넘치네요. 배 타고 5분 만에 훅딱 왔습니다. 난 한 20분 정도 걸릴 줄 알았더니 5분밖에 안 걸려요. 저쪽에서 여기까지 섬까지. 지금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예? 나는 뭐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줄 알았더니 역시 춘천의 관광 1번지라고 그러는데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면은 하늘을 가릴 듯 빼곡하게 자는 잣나무들이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빌딩 숲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송된 후 한류 관광 1번지로 떠올랐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남이섬은 겨울연가의 추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나왔던 두 연인들 모습입니다. 잘생겼어요. 제 얼굴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저 배용준 씨하고 저하고 만난 지가 1990년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에서 만났어요. 그때 그게 신인 배우로 나왔었는데 그냥 난 배용준인 줄 알았고 나중에 보니까 세월이 몇 년 흘렀더니 나중에는 스타가 된 거야. 그래서 나 이 드라마 겨울연가를 하도 사람들이 많이 봐요. 무슨 뭐 때문에 많이 봤나 그랬더니 소문났나 그랬더니 배용준이하고 최주유가 나온다 이거야. 딱 보니까 배용준이가 나오는데 멋있더구만. 역시 사나이답고 그 모습이 문 여성들이 반할 만하다.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참 아련한 추억인데요. 고교 시절 헤어진 첫사랑과 재회해서 다시 사랑하는 내용을 담은 겨울연가. 하얀 눈이 가득 쌓인 남이섬에서의 풍경은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인기가 높았지만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방송되면서 굉장히 인기를 누렸죠. 지금도 그때를 추억하는 공간이 곳곳에 있는데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타던 자전거, 그래서 남이섬에 오면 자전거를 꼭 타야 한다나 뭐라나. 하지만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걷기만 해도 좋은 곳이 바로 남이섬입니다. 아니 남이섬에 웬 노래박물관이 있어?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 남이섬이 예. 이 문화의 어떻게 보면은 메카 같은 곳이잖아요. 한국 관광 문화에.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한국의 안에 이제 악기라든지 세계 민속악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께서 들어오셔서 음악도 즐기시고 세계 좀 특이한 악기들도 구경하시고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랑. 가보시죠. 예, 예. 궁금해. 강변가요제를 통해 가요계 스타들을 배출한 남이섬. 노래의 섬, 음악의 강이라는 주제로 노래 테마파크를 만들었습니다. MBC 강변가요제가 생각이 나요. 네, 맞아요. 거기가 바로 여기예요. 바로 여기? 네. 여기서 그때 네. 많은 가수들이 탄생했잖아.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가수. 제가 아는 분은 그 이상은 씨라고 혹시 담다니. 네 담다디 담다디 그렇죠. 담다디다 아시죠? 네. 이상은 씨도 여기 탄생했구나. 네 맞습니다. 매년 여름 북한 강변에서 열렸던 MBC 강변가요제는 젊음의 노래가 울려 퍼지던 낭만의 섬이었는데요. 뭐 이 담다디, 젊음의 노트, 그대 먼 곳에 아직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추억의 노래들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됐습니다. 뜨거운 여름, 뜨거운 청춘의 열정이 있던 곳. 젊음을 불사르던 곳이야. 이 강변 가요제 여름에. 여기서 옛날에는 캠파이어, 밤에도 캠파이어 열렸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다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 연장이 안 되는데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고 아무래도 사정이 있었겠죠.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 젊은이들이 와서 몸을 풀 수 있고 마음대로 소리 지를 수 있고 그런 장소가 필요한 대한민국에. 그게 남이섬이었는데 좀 섭섭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공연들로 이제 놀러 오시는 젊은 분들 포함해서 어르신들까지 즐길 수 있으신 아주 많은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대중음악의 역사와 세계의 다양한 악기를 만날 수 있는 노래박물관입니다. 중국의 한 작곡가가 평생 수집한 악기들을 기증해가지고 이곳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고대 악기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 다양한 민속 악기를 만나는 공간인데요. 세상에 별별 악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글쎄. 이쪽에 보시면 좀 특이한 악기가 있어요. 특이한 건 뭐야 또? 저쪽에 있는 다 특이한데 어떤 거예요? 저쪽에 있는 도드랑가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도드란가. 네. 이 악기는 이제 중국과 티베트의 민속 악기인데 사람의 두개골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두개골. 이 해골로? 네, 맞습니다. 그 해골끼리 붙였단 말이야 이렇게? 네, 맞아요. 야, 해골로 만든 북이다. 네, 맞습니다. 도드란가. 야, 무섭구만 또. 아, 무서워. 아니 해골로 만든데 이게 뭐. 넓고 푸른 잔디밭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신나게 뛰어노는 강아지들이 정말 귀여운데요. 1500만 반려견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남이섬. 이 평화로움과 여유가 남이섬을 즐겨 찾는 이유가 아닐까요? 남이섬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 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언제 와야 제일 사람들이 좋아할까? 남이섬은요. 네. 춥든 덥든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예전에 이 남이섬의 지금 모습을 디자인하신 강우현 동화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 남이섬은 지금이 좋다. 맞아. 맞죠? 바로 지금이 좋다. 네, 맞습니다. 남이섬은 just 지금이 좋다. 이번에는 유유히 흐르는 북한강을 따라 아름다운 강변 마을 강촌에 다다랐습니다. 선생님 강촌에 살고 싶네 노래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나훈아 노래인데. 네 맞습니다. 그 나훈아 선생님의 강촌에 살고 싶네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예. 이 강촌. 선생님하고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 곡 어떻게 안 될까요? 조용히 살고 팔아 강촌에 살고 싶네. 이 마지막 소절이에요. 노래 엄청 잘하신다. 맞습니다. 날이 새면 네. 이렇게 나가 출발. 아, 강촌에 살고 싶네 라는 노랫말처럼 살고 싶은 곳 강촌. 강촌의 명물이었던 출렁다리를 기억하시나요? 옛날 강촌을 찾았던 분들이라면 출렁다리 위에서 찍은 사진 한 장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다시 재현된 출렁다리입니다. 오 예. 야, 이 출렁다리. 야. 아유. 그 전에는 이 출렁다리가 아니고
다른 데 있었어 출렁다리가. 한창 전성기였던 그 시절의 기억들을 되돌아보는 추억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그때 그 시절의 강촌. 시민들에게 기증받은 옛 사진들이 번성했던 강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촌에서 행복했던 그 시간들. 앨범 속 추억의 모습들이 이곳을 다시 찾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안겨줍니다. 요즘은 여기 올라가는 숲길 옆에 조그만 이제 무대 같은 게 있어서 그 지역 뮤지션들이 공연도 많이 해요. 아 그래? 네. 그리고 또 완만하고 그래서 산책하기도 좋고. 한 시간 얼마나 걸리죠? 시간이? 여기는 생각보다 이렇게 길지는 않은데 여기도 이게 얼마나 걸릴까? 여기도 한 20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폭포까지. 예.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볍게 걷는 길.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구곡폭포 계곡입니다. 아마도 이 계곡 끝에는 폭포가 있을 텐데요.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길입니다. 드디어 도착한 구곡폭포.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수량은 아닌데요. 양의 수량이 지금. 근데 지금은 좀 적은 편인데 그래도 적을 때도 이 물이 떨어지면서 곳곳에 부딪히면서 안개를 형성하는 안개 폭포가 되고 안개 또 옆으로 이렇게 쫙 타고 오르는 게 실을 풀어놓은 것처럼 실폭포 형상도 있고 또 장마철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이제 바위에서 또 9번 부딪히는 것 같기도 하고 들어오는 길이 산책로가 9구비를 돌아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구곡. 네, 맞습니다. 구곡이구나. 여기에 겨울에 이제 빙벽 타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여기는 어쩌면 지금보다도 겨울이 더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겠네요. 이 물줄기가 이 바위 벽에 다 얼어붙어서 전국에서 빙벽을 타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얘네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모여들어요. 여기 이렇게 저는 이제 용어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는 거 보면 저도 한번 따라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매력적인 곳입니다. 물론 여름에는 비가 좀 내리면은 쏟아지는 게 이 폭포가 장관이겠고. 네네. 그럼 어디로 여기도 올라가는 게 막힌 거예요? 선생님, 이 물을 따라가면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저 꼭대기? 예. 산이겠지 뭐. 산은 산인데 산 안에 배 형국을 닮은 마을이 있어요. 문배마을이라고. 마을? 예. 문배마을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 봉화산 기슭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니까 약간의 등산이 필요한데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만큼 가파른 깔딱고개를 넘어서 비로소 한적하고 아늑한 분지 마을이 나타납니다. 배 모양을 닮은 자연부락으로 현재 1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문배마을. 마을 한가운데에는 제법 큰 생태 연못이 있는데요. 물 정화와 구곡폭포의 수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워낙 오지라 6.25 전쟁도 모르고 지나간 마을로 유명한데요. 역시나 평온하고 조용합니다. 이야, 참 마을이 참 예쁘네요. 난 이런 마을 처음 와봤어요. 그리고 다 보니까 무슨 시내, 무슨 간에 뭐 다 그런 식당인 모양인데, 아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네네. 뭘 먹어야 어딜 가든지 움직이는지 알 거 아니에요. 뭐 먹을 데 없어요, 뭐? 선생님, 여기가 토속 음식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이 동네가? 예, 예. 어. 그래서 뭐 여기 사방이 산이다 보니까 산에서 나는 산나물로 이렇게 비빔밥 같은 것도 하고 도토리묵, 그다음에 뭐 백숙,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토속 음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어. 이거 먹으러 보니까. 어? 여기 올라오면 꼭 먹고 가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거 동네가 이쁘고 아름답고 마을이 참 아담하면은 음식 맛도 좋은 거예요. 문배마을에서 맛보는 토속 음식들.
도토리묵, 산채 비빔밥, 손두부까지 하나같이 먹음직스럽고 정갈하네요. 이 끓는 것만 바라봐도 배가 부르네요. 아주 침이 꼴깍꼴 넘어가요. 사장님이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 마을에? 한 27년. 27년? 네. 그럼 그때부터 이 저 음식만 파신 거예요? 뭐요? 농사 지셨나? 저기 농사는 땅이 저기에서 안 했고요. 이제 1년 있다가 장사 시작했어요. 아, 그럼 그래도 한 25년 되셨네. 네네. 사장님의 손맛이 듬뿍 들어간 음식들, 먼저 닭백숙부터 시작해봅니다. 내 마을에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 이게 뭐. 직접 만든 도토리묵과 새콤달콤 채소들이 어우러진 이 도토리묵도 아주 참 맛있습니다. 해바라기씨, 은행, 밤, 아. 호두 다 들어갔네요. 이런 게 바로 자연의 맛이고 고향의 맛 아니겠어요? 천천히 오시면 닭갈비, 뭐 막국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인분배 마을에 오시면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토속 음식 아닙니까? 이렇게 비벼 드시면은 뭐 서울에서 음식 드시는 것보다 이 찾아오시 드셔가지고 등산하셔가지고 구곡법포에 나서 오시면 이 좋은 음식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춘천은 어딜 가나 이 산과 강이 보이니 마음의 여유가 가득한데요. 그 중에서도 더 깊숙이 자연을 만나러 가봅니다. 울창한 산속에 위치한 강원 숲체험장. 춘천댐을 지나가지고 이 산속 구비구비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그런데 와보니까 저기 딱 강원 숲체험장이라고 써 있어요. 예. 여기는 무슨 체험을 하고 어떤 곳인지 좀. 저희 강원숲 체험장은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휴양림으로 숲속의 집과 주변으로 여기 명상장,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고 네. 아이들을 위한 숲속모험동산, 유아숲 체험장, 그리고 활쏘개 체험장 같은 각종 체험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저 통나무집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뭐 예. 숙박할 수도 있나요? 예, 저기 통나무집에서 이제 숙박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가보시죠. 뭐. 예. 울창한 자연의 기운을 가득 느끼면서 쉴 수 있는 숙소입니다. 이렇게 저 음식 해 먹을 수 있도록. 예, 가족 단위 손님들이 와서 이 안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구비를 해놨습니다. 2층 올라가요. 예, 여긴 또 저희가 다락방에서 2층에서도 이제 쉴 수 있습니다. 애들은 좋아하겠다. 이 다락방 올라가는 거. 예, 여기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기 꽤 넓은데요? 여기서도 여러 명 잘 수 있어. 그러니까. 예. 이 정도면 훌륭하죠. 이제는 성수기 또 다가오는데 예. 이 성수기 다가올 때도 분주하시겠어요. 예, 저희 더군다나 이것도 반계약하는 사람들, 그죠? 많죠. 예. 저희 저희 인터넷으로 늘 하겠지만은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올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여기 이제 많으신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여기 숙박시설 예약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일로 이제 하루로 이렇게 왔다 가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이제 당일로 이용하실 수는 있으시고요.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면은 오직 자연뿐. 사계절 느끼는 자연의 변화와 나무에서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 정말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마주합니다. 야, 이 밖에 베란다에 나오니까 이 경치가 또 이거 다른 경치네. 이 저기 강원숲 체험장이 한눈에 다 이게 내려다 보이네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와, 공기 맑고 산 좋고 물 좋고 다 좋네. 나무 좋고. 자연과 친구가 되는 강원 숲 체험장. 삿갓봉 자락에서 꽤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데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어울림 마당.
그리고 운치 있는 정자와 시원한 계곡이 숲속에서의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곳 강원 숲 체험장에서 말이죠. 인기 프로그램, 인기 체험할 수 있는 게 이 활속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전국에서 남녀노소 해가지고 그 활속 국궁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는데요. 예. 여기 강원숲 체험장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주 이용을 하십니다. 아 그래. 저도 옛날에 드라마에서 아, 네. 장군이 마루에서 활을 쐈거든. 근데 여기선 지금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서서 쏘는 건데 이 정도면 맞추겠지 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 활쏘기 체험. 이 활을 쏘기 전에 활의 역사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활쏘기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오래된 무예이자 생활 속에서 즐기는 체육인데요. 오랜만에 한번 실력 발휘 좀 해봐야겠어요. 지금 저희 계량궁인데요. 계량궁, 네. 계량궁. 네. 보시면 보시고 잡으실 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자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를 보시면 양궁 같은 경우에는 스탠딩 자체가 옆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국궁 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면을 바라보다고 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살짝 앞을 틀어준 상태에서 뒷발 어깨 너비만큼 벌려주셔서 앞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고 쏘시면 되고요. 활을 쏜다는 것은 안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자세나 쏘는 방법을 잘 익혀야 하는데요. 예전 실력이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땡기기도 이게 네. 더 당기셔야 됩니다. 뒤로. 네. 야 이게 그 말에서 달리면서 하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게 옛날이죠. 아, 어디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데요. 관역은 30m, 50m 좋아. 이게 근데 맞으시는데요? 야 나는 힘이 어느 지금 3분의 2밖에 내가 안 당겼는데 딱 나가네. 네, 이 파운드 기본 파운드가 있으니까요. 이 활에 충분하게 30m까지는 단거리는 맞출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저 80 한번 해보죠. 그래서 난 이게 잡고 당길 때 네. 이게 문제구만. 네, 이게 국궁사법이 가장 이 사법엔 적합한데요.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이 적응하는 데가 좀 어려우신 겁니다. 네. 쉽진 않아도 나름 재미가 있는 활쏘기 체험. 처음엔 조금 힘들어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은 언젠가 맞추게 되지 않을까요? 재미도 재미지만은 활 쏘는 동안 운동이 됩니다. 옛날 실력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것 같은데 경쾌한 명중 소리 들으셨죠? 맞췄어. 난 이 활쏘기 체험은요 재미가 있어.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고 멀리 활을 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도 써야 되고요. 또 당기시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정신도 있어야 되고요. 정심짓죠. 네. 포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중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산만한 사람들, 네. 정신 집중이 필요한 어린이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필요하네요. 네. 나 같은 사람들. 푸르름 가득한 계절, 나무들이 우거진 산책로를 따라 힐링의 숲을 걸어봅니다. 야 여기 보니까 말이죠. 아, 예. 그동안에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촬영 다니면서 아주 스트레스 많이 쌓였거든. 근데 여기 와서 딱 이렇게 산새 소리와 이 맑은 공기 소리와 바람 소리와 그냥 여기서 한 방에 씻겨 나가는 것 같아. 여름에 오면 각종 프로그램들도 많이 올 수 있고 저희가 그 시내보다 온도가 낮아서 더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름에 다시 한번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조금 비가 더 내리고 그러면 이 계곡물 소리가 기가 막힐 것 같아. 예, 계곡물 소리 들으면서 여기서 편히 휴식을 취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
마지막 여정은 경춘선 폐철로.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는 않지만은 철길 위에 쌓인 추억은 여전합니다. 예전에는요, 서울에서 강원도 춘천하면 최전방인 줄 알았어. 그래서 춘천 쪽으로 군대 가면은 야, 걱정들 많이 했던 부모님들이. 응? 더 먼 곳이 화천이고 더 그런데도 철원이고. 응? 근데 그때는 춘천만 해도 최전방으로 생각했거든. 아, 지금은 뭐 지금 너무 느낌이 가깝잖아. 어떠세요? 그쵸, 엄청 가까워졌죠. 가깝죠, 이거. 예, 예. 그러니까 이 경춘선이 1939년에 이제 처음 개통이 됐는데 지금은 뭐 고속도로도 있지. 그렇죠. 그다음에 경춘국도도 있지. 예. 그다음에 복선 전철도 있지. 맞아. ITX도 있지. 교통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너무 많은 건 아니고 교통이 다양해져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자주 있어요. 자주 예. 있어. 그럼 옛날 경춘선 있죠. 네네. 성북에서 춘천 오는 네네. 경춘선 열차는 어떻게 됐어? 지금 선생님 서 계신 이곳이 옛날 경춘선 철로입니다. 북한강을 건너 강원도에 들어서는 순간 만나는 경강역. 경춘선 열차가 중단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그때 그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아담하고 정겨운 역사 덕분에 촬영지로 자주 등장을 했어요. 네, 진희 씨 남동생이 최진영이라고 있어요. 저녁 드라마를 했어요, MBC. 근데 꼭 드라마 촬영할 때 누나가 찾아와. 안녕하세요. 우리 진영이 어디 있어요? 아주 둘 남매가 정이 이렇게 애틋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맞아. 이제는 이렇게 영화 속에서 지난날의 추억을 되돌아봅니다. 북한강 물안개를 헤치며 달린 춘천 가는 기차. (1939년) 출발한 경춘선. 경춘국도가 개통되기 전까지 서울과 춘천을 잇는 유일한 길이었는데요. 이 주말과 휴일에는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한 사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달린 경춘선. 2010년 12월 경춘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금은 복선 전철 시대를 맞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경춘선을 한번 많이 탔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엄마랑 타고 나중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그때 저는 이제 마음껏 놀지는 못했지만 기차 안에서 주말이면 항상 신문지 깔고 가운데도 앉고 사이에 끼고 그 팔걸이에 걸터 앉아서 기타 치고 맞아. 연결하고 연결되는데 사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렇게 바깥에 창 보고 또 맨 뒤에 한번 매달려 보고 싶고 막 이런 거 늘 주말만 되면 이 춘천으로 놀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항상 나도 덩달아서 여행 가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었었죠, 항상. 철도와 철도 사이에 섬처럼 세워진 백양리역 폐역입니다. 춘천의 이 사진들과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낭만과 추억의 경춘선 역사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드라마 세트장 같기도 한데요. 기차는 오지 않지만은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 덕분에 외롭거나 쓸쓸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거라는 희망으로 소망을 적어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경춘선의 하이라이트였던 옛 강천역입니다. 젊음이 출렁이고 청춘과 사랑이 있는 로망의 철도였었죠. 참 이게 강천 역사가 이 젊은이들이 주말만 되면 여기 들끓었어요. 발 디딜 틈이 없던 곳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네네.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소가 강천이었거든. 그 당시.
선생님 지나가고 또 그 다음 세대들도 이곳을 많이 찾아서 그들의 젊음을 이렇게 다양한 그래피티 작품으로 표현을 했는데 또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이것 또한 현재 이제 새로운 낭만으로 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벽면을 가득 채운 그래피티 작품들. 지나간 청춘이 그립듯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던 이곳이 그리운데요. 강촌역을 예술역으로 만든 젊은 날의 낙서들만이 그 그리움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시절 당신과 내가 머물렀다 떠나간 시간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겠죠. 그때 여기 이런 낙서가 지금은 추억으로 남았지 않아요. 또 아마 요거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있겠지, 있겠지. 마치 오래전 경춘선 기차를 타고 온 듯 김유정역에 다다랐습니다. 소담스럽고 전형적인 시골의 간이역이었던 이곳은 드라마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거 참 오랜만에 보는 주전자 엄청 크네요.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같아요. 제일 큰 것 같아요. 못 들어. 아마도 이렇게 막 큰 게 이 대합실에 모이는 사람들, 추위를 피해서 모이는 사람들을 그렇죠. 모두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용량이 큰 걸 갖다 놓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이런 난로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네네. 온기를 따뜻한 지우기 물 있으면 한 위해서 잔씩. 그래서 물도 주는 거죠. 예, 예. 또 이 수증기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공기를 정화시켜 주죠. 맞습니다. 예. 경춘선을 달리던 폐기차는 여전히 경춘선 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북카페로 변신한 폐기차. 승객들의 짐을 싣던 자리에는 강원도 출신 문인들의 작품이 꽂혀 있습니다. 멈춰선 기차에서 책 읽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요. 경춘선이 멈추고 나서 그 폐 기차를 가지고 북카페를 만들었어요. 유정 북카페라고. 책들이 쭉 진열되어 있는. 그래서 옛날에 경춘선의 추억도 되새길 겸 책 여기에 또 주변에 김유정 문학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책도 한 권 꺼내서 여기에 의자에 앉아서 책도 읽고 간단한 음료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군요. 네네. 역사 사진과 함께 글귀 하나하나에 웃음도 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늘은 누가 내 옆자리에 앉을까? 싱숭생숭 두근두근. 또 삼식이 놈이네. 아유 잠이나 자자야. 야, 문과 참 재밌네, 그죠? 항상 기차 타면은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가 관건이야. 그래서 아리따운 여성이 타면 아유 얼마나 행복하니 모르는데 아유 좀 이상한 남성들이 타면 아유 나 이럴 줄 알았지 또. 그러니까 잠이나 자자는 거지. 프레트 홈에는 눈에 띄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김유정역은 단선이었던 경춘선에서 급행열차가 먼저 가도록 양보하며 기다리고 쉬었던 교행의 장소였는데요. 지금은 기차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참 이 추억에 네. 경춘선을 우리가 좀 다녀봤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네네. 여러 곳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경춘선을 이렇게 좀 둘러보니까 여기 호조 타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여긴 뭐 코로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야외이기도 하고 또 요 주변에 그 김유정 문학촌이라고 있어요. 요거 그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바깥에서도 충분히 관람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한 멀지 않은 곳에 소양댐에 가서 배를 타고 또 청평사도 한번 가보시고 이런 또 다른 코스들이 춘천에 있습니다. 많네요. 가볼 곳이. 선생님 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박 2일로 지금 촬영을 했는데 네네. 앞으로는 4박 5일 정도 해야 이 춘천을 다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곳곳
구석구석에 다 한번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특별히 춘천에 오셔서 한 달 살기 한번 하시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언제나 가면은 반기는 푸른 자연이 있습니다. 다시 올 수 없어 더 애틋한 청춘의 그림과 젊은 날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것. 그 추억들이 강물을 타고 흐르며 낭만도시라 부르는 강원도 춘천. 느릿느릿한 경춘선은 없지만은 춘천 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난날의 추억을 만나고 새로운 추억이 쌓이는 춘천으로 떠나보시면 어떠실까요?